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오늘은 남성 요실금 2탄입니다. 자, 김철중의 이름은 낫는다. 남성 요실금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 요실금이 아닙니다. 남성만의 문제예요. 이거는 이 요실금에 수배된 의사는 서울 성모병원의 배웅진 비뇨기과 교수입니다. 배뇨장애가 전공이잖아요. 네네. 배 씨라서 배뇨장애 한 거예요? 원래 또 다른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배 씨는 다 배뇨장애 해야 된다고. 전 씨는 전립선, 배 씨는 배뇨장애. 치료를 이제 요실금 치료,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그 후속으로 과민성 방광이 생기고 절박뇨가 생기고 급박뇨가 생기고 소금이 새고 막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네. 주로 어떤 약을 쓰나요? 과민성 방광 약물 치료는 이제 항무스카린제라는 약제랑 무스카린? 예. 미스카리가 아니고 뭐야? 무스카린. 이게 콜린성을 이제 억제를 해주는 약제라서 이제 방광의 감각이나 이게 약간 수축력을 좀 약화시켜주는 거. 이 자극성을 줄여주는 예. 왠지 그런 것 같다. 항콜린이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제나 베타3 작용제도 역시 비슷하게 어떤 수축력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약제죠. 효과 좋으면 굳이 뭐 다른 수술까지 갈 필요가 없겠네요. 네, 물론이죠. 배뇨 증상의 개선은 대부분 이 약물 치료도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자극 증상들은. 그럼 그 약을 보통 장기 복용을 해서 네.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복용을 하면서 소변을 참는 훈련까지도 가능해진다 그러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약을 한번 중단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복용하면서 어떤 항문의 힘주기라든지 네. 케겔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변을 참는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터득을 했으면 네. 굳이 이제 절박뇨가 안 생기는 거니까 네. 몇 프로 정도가 이렇게 약을 거의 나중에 네. 끊을 수 있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전립선은 더 커지게 마련이고, 힘들어. 예, 소변 계속 나오고 예. 힘든 거야. 예. 크게 부작용이 없다면 이걸로 평생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문제가 되나요? 항무스카린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경계통에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장기간 복용을 할 때는 뇌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상황을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 질환, 다른 뇌신경 질환이 거기에 있는 증세에 분들은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가장 가벼운 부작용은 이제 이게 항콜린제가 요 침샘에도 침 분비에도 이 콜린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이 마르다, 구갈 이거를 이제 제일 많이 호소를 많이 하세요. 소변이 말라야 되는데 네네. 소변이 마르면서 이것도 같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침샘물 분비는 약물인데 또 충돌하나? 이걸 또 먹이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증적으로는 뭐 사탕을 입에 좀 물고 계시라 약간. 그러면 또 내가 당뇨도 같이 있어서 이러시면 그러니까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쉽지가 않네. 예. 하여튼 어찌됐건 상당수가 요 약물 치료로 반응을 해서 네네. 좀 약간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게 된다 네네. 하는 거죠. 그래도 약물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 네. 막 오줌이 질질 새. 도저히 이거는 약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톡스 주사라든지 아하. 예, 신경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기구들을 사용을 해봐야 되죠. 그렇구나. 해결되는 비율이 몇 프로예요? 보톡스건 뭐건 하여튼 이것저것 다 해결해서. 이런 절박성 환자분들은 절반 이상은 좋아지죠. 좋아져요? 예. 자,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거나 전립선 암이 있어서 전립선을 상당 부분 제거를 한 경우에는 아예 오줌이 질질 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절박력과 상관없이. 예, 그거는 일종의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할 수 있죠. 여성들의 복합성 요실금은 이제 뭐 출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관략근이 그냥 약화만 된 건데 남성에서의 복합성 요실금은 전립선 암이든 전립선 비대증이든 이런 수술을 하면서 이 관략근 자체가 너무 약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수도꼭지가 열려 있는 거죠. 수도꼭지 열린 거죠. 열린 네네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약물로 치료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성에서의 요실금 치료처럼 슬링 수술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도 입구를 이렇게 막 살짝 묶어본다든지 뭐 이런데.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압력은 일대 새는지 아니면 요 소변이 잘 나오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능동적으로 조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 완치에 가까운 개념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인공요도 관략근이라는 기계 장치를 삽입을 하는 인공요도 관략근. 예. 야, 여기에도 인공이 들어가네. 네네. 일종의 보형물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요도라면은 이게 이렇게 이제 이 요도에 싸주는 거죠. 네, 예. 그
요도 그러니까 배 안쪽이죠? 예, 예. 해음부 배 안쪽에 쪽에 절개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싸주는 거거든요. 요도를 예. 이렇게 싸주는 거죠. 네, 이렇게 싸고 고정을 이렇게 해주면 네, 해주면 이거 이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다.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여긴 뭐예요? 이게 이제 이 요도에 있는 수압을 응. 적정 수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안에 물주머니에 저장을 해놓은 물이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생리식염수가 이 물을 통해서 가서 여기를 압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에 물이 꽉 차는 거야. 네네. 그러면 이게 네. 요도가 막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완전히 물리적으로 이걸 딱 네. 물주머니가 여기 물을 꽉 누르고 있는 거네, 제가 요도를.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 혈압 잴 때 아. 징하면서 이렇게 감싸잖아요, 팔을. 커플을. 예, 예. 그 커프랑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꽉 이렇게 누르고 있는 요 거예요. 물주머니는 몸 안에. 네. 그럼 만약에 소변을 봐야 될 때는 어떻게? 소변을 봐야 될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여기를 열어줘야지 네, 소변이 네, 지나갈 네. 거니까 요 버튼을 이용해서 본인이 네. 잠깐 열어줘야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요 버튼을 물이 누르면 한 2분 정도 가량 이 물이 빠져나와서 빠져서 여기로 다시 일로 와요. 저장이 되죠. 그럼 여기 열린 거네? 네. 그럼 2분 안에 다 넣어야 되네, 빨리. 예, 예. 2분 동안 2분이면 충분한가? 보통은 한 평균 1분에서 2분 정도 소변 보십니다. 아, 그다음에 다 무슨 소변을 봤어요. 네. 이 열려 있는 거으니까. 그렇죠. 열려 있는데 이 물 풍선 자체에 또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탄성으로 인해서 다시 원상태로 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시 또 막히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닫히게 돼요. 혈압 재는 것처럼 예, 예, 커프가 예. 딱 조여지는 네.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소변을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는 그 방광은 정상이니까 돼서, 예, 요일을 요일가 느끼는 생기고. 거예요. 아, 예, 요일을 느끼면 화장실에 가셔서 이제 이게 음낭 안에다가 넣어서 본인이 만지면 여기 펌프가 있구나 느끼는 이게 위치에다가 이제 음낭 안에 심어주는 심어주는 거죠? 맞습니다. 야,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예요? 네, 이제 전립선 암 환자분들이나 전립선 비대증 비대증 후에 후에 생긴 생긴 요실금. 이런 요실금은 예, 예. 이걸 하는 거고 예, 예. 건강보험 되면 수가는 어느 정도예요? 제가 돈을 안 내봐서 정확히 그- 모르겠는데 기구값은 아마 500 정도 하고 500만 원이에요, 예, 예, 이게? 예. 귀한 거네. 예. 엄청 비싼 거네. 이게 부분별로 이제 금액이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야, 그럼 예. 뭐 수술료까지 아마도 약 하면은- 800 정도 예, 나오겠다. 예. 근데 이제 아마 보험 이제 되니까. 예, 보험되고 암 환자분들은 또 이제 암으로 인한 또 그 금액이 좀 아, 암 환자는 거의 5%만 될 거예요. 네, 이거 맞습니다. 근데 암 치료가 아니어서 돼요. 돼요. 예, 예. 야, 괜찮네. 마지막 옵션으로 네. 확실한 방법은 있는 거네. 네, 네. 어? 요실금 너무 무서울 건 아닌데. 어? 이 안에다 심는 시술 시간은 몇 되게 1시간 내면 1시간 내요? 예, 전신 마취? 예, 전신 마취는 하셔야죠. 전신 마취를 하고 이게 배 안에 하시는 넣고 요도에 심고 그 음낭에다가 넣고. 심고. 예. 어. 그래서 되게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 절개를 해야 됩니다. 거의 한 90% 이상에서 좋아진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근데 복합적으로 있는 분들은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도 말씀드렸는데 절박성 요실금으로 위에서 밀고 내려오는 방광의 수축력으로 내려오는 이 버튼을 요실금. 자주 사용해야 돼. 자주 하든지 아니면 이걸 밀고 나오죠. 이 수압을. 와. 아, 요거를 예, 이걸 밀고 이거 나옵니다. 요 정도는 아주 우습게 하는 거야. 예. 어? 그렇다고 그냥- 너무 세게 하면 또 요도가 포혈성이 올 수가 있어서 그럴 때 야.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까지 병행을 해야겠죠. 방광의 수축력을 좀 낮춰줘야겠죠. 아, 그러네. 예, 예. 그거는 이제 이미 다 측정을 해보겠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처음에. 방광의 수압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다 과민성에 의한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있는 건지 밑에만 열려가지고 이런 요실금이 있는 건지. 전 세계적으로는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고령인 나라들은 1970년대에 개발됐고 거의 한 20만 명 가까이 20만 명 네, 가까이. 수술한 걸로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전립선 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많이 쓰일 것 같아. 예, 워낙 전립선 수술이 많이 네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예. 물론 전립선 수술한다고 해서 다 이런 물론이죠. 배뇨 자국이 예, 오는 예. 건 아니죠. 예. 아니지만 왔을 경우에 이게 대안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아,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죠? 예. 자, 우리 배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 방광과 전립선 건강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배뇨의 습관을 좀 잘 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부터 첫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아, 이 정도는 뭐 우리 친구들 다 비슷하더라. 뭐 휴게소 가면 다 비슷하게 화장실 가고. 나 원래 어릴 때부터 자주 가는 편이었다. 근데 보통은 60대, 70대가 되면서 전립선 비대증은 70대에는 70%, 80대에는 80% 환자분들이
남성이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자주 마려운 거 증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요실금까지 가는 때의 그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조금씩 방광이나 전립선에 변화가 있어서 방광 압력이나 배출 능력에 변화가 있었을 텐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간과하셨던 게 처음에 비대증이 이렇게 컸는지 모르고 내 방광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정상 이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모르고 사셨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꽤 병원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광은 방심하면 안 되는구만. 맞습니다.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립선 비대는 수술 결국 안 되면 수술하시면 된다. 근데 방광이 한번 망가진 건 그러니까 방광이 더 힘들다. 문제네. 예. 그러니까 방광이 한번 기능이 떨어진 거는 비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 수준이 좋아져 이런 거는 거기도 근육처럼 막 두꺼워지죠. 처음에는 두꺼워져서 힘줄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굳은 살 막 생기는 것처럼. 근데 그게 오래되면 결국에는 근육 실제 쓰는 근육은 얇아지면서 바람이 다 늘어난 풍선처럼 돼버리는 거죠. 수축력이 떨어져서. 이 방광도 약간 이 그거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순도 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탄성이? 유순도. 부드럽게 늘어나야 되는 거죠. 야. 보통 200에서 300 정도 되면 소변이 조금 마렵네. 500까지는 그래도 내가 근처에 없으면 참을 수 있을 정도. 적어도 1, 200일 때는 아예 배뇨의 감각도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유순도가 좋은 방광은 100, 200 정도에 찬 거는 소변이 있나 없나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죠. 300 정도 되면 좀 찼구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요의가 거의 없어야 돼요. 정비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소변이 찬다고 요의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적정 능력까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소변이 안 마려워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갑자기 마렵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만약 하연 씨 가서 소변이 막 너무 마려워서 갔는데 종이컵 한 컵이 안 나왔다. 네. 그럼 문제가 있는 거라고? 좀 적은 양인데 과도하게 너무 빨리 마렵거나 아니면 덜 나왔거나 그럼 둘 중에 그럼 문제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되는 그러면 비뇨기과과 꼭 배 교수님만? 아니요. 모든 비뇨기과 이완은 함께합니다. 또 우리가 잊고 지내는 이 방광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방심하자 방광. 방심하지 말자. 방심하자 방광. 김초증 이름은 낳는다. 남모를 고민 남성의 요실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전립선 암 수술이나 전립선 비대증 수술로 완전히 이 수도꼭지 열린 것처럼 소변이 줄줄 새는 경우라면 확실하게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초창기에 이 방광의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남성 요실금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